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박민재는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한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만큼이나 눈부셨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 아래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아름다웠다. 서연은 민재의 아버지 박노인의 눈을 보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주로 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그가 아끼는 장미정원 가꾸는 법에 대한 것이었다. 서연은 전혀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하게 웃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정정하신 것을 보니 민재 씨가 저절로 잘 자란 게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좋은 것을 보고 자라면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니까요. 서연의 말에 박노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옅어졌다. 그는 민재를 힐끗 보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녀석은 제가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컸습니다. 그저 제 걱정만 많을 뿐이지요. 자네 같은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민재는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가 오랫동안 찾던 이상형이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고 무엇보다 그의 외로운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를 아버지께 소개하러 온 오늘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그때 안채 뒷마당에서 묶여있던 백구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을 보고 짖지 않는 순한 개였기에 민재와 박노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구는 목줄이 끊어져라 몸부림치며 짖었고 그 소리는 거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무슨 일인가? 백구가 왜 저러지? 박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민재씨.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한번 안아주려다가 깜짝 놀란 것뿐일 거예요. 어르신 앞에서 짖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백구에게 제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백구는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 개라 괜찮을 거예요. 아마 낯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백구는 여전히 사납게 짖고 있었지만 민재가 다가서자 꼬리를 흔들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구야, 왜 그래?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백구는 민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서연이 앉아있는 거실 쪽을 향해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불길한 기운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민재는 백구의 이상 행동에 미심쩍은 마음을 품었지만 서연의 말처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노인과 민재에게 차분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도 백구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백구의 낯선 모습에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야, 백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녀석이 저렇게 사납게 구는 건 처음 본다. 혹시 서연 아가씨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것은 아니겠지?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백구를 예뻐해주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냥 낯설어서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았다. 그의 집에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안전을 위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 두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의 모든 영상이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백구의 이상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영상을 돌려보았다. 서연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백구가 짖기 시작하는 장면, 거실에서 노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그를 말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때였다. 민재는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다. 백구가 맹렬하게 짖고 있을 때 서연은 민재와 박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백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소름이 돋았다. 시올마, 민재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서연이 민재의 팔을 잡고 말리는 장면, 그리고 그녀가 민재의 손을 놓은 후 민재가 뒷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 미소는 짧고 찰나였지만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섬뜩했다. 민재는 그 미소를 수십 번이나 돌려보았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훑어보았다. 서연이 잠시 주방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가 마실 물잔에 무언가 하얀 가루를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게 넣는 것을 보았다. 양이 너무 적어 물에 완전히 녹아버렸지만 민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다. 민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백구의 짖음, 아버지의 걱정, 그리고 서연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아버지의 물잔에 무언가를 넣었을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앞에는 서연의 섬뜩한 미소와 하얀 가루가 맴돌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안도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불찰로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서연에게는 어젯밤 CCTV에서 본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일단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그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민재 씨, 어제 백구 때문에 어르신께서 많이 놀라셨죠? 다음에는 제가 백구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다 줄게요. 금방 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서연은 전화로 다정하게 말했다. 민재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서연 씨. 백구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민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감지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유,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즉시 친구이자 형사인 김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약혼녀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일이 생겼어. 동현은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너희 곧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민재는 자세한 설명 없이 말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봐줘. 한서연이라는 여자고 정보는 메일로 보내줄게. 민재는 서연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정보를 동현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어젯밤 녹화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섬뜩한 눈빛, 물잔에 무언가를 넣던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의 팔을 잡고 속삭이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 민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몸서리쳐졌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민재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괴물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그는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방했다. 민재는 백구를 끌어안고 녀석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백구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민재는 백구의 짖음이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녀석은 처음부터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재는 백구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고마워, 백구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민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백구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손을 핥았다. 그날 밤 민재는 백구와 함께 아버지의 방을 지켰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민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 넣었던 하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민재는 더 이상 방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녀의 계획을 미리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노인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안심할 수 없었다. 서연이 넣었던 가루는 독약이 아닐 수도 있었다.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종류의 독, 혹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민재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주방에 있는 모든 식재료들을 점검했다. 서연이 다녀간 후 새로 포장된 커피가루, 설탕, 소금 등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혼자 있었던 주방에서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피잔에 가루를 넣었고 그 가루는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어색함을 보였다. 민재는 그 순간 그녀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치밀했지만 동시에 어떤 서투름을 감출 수 없었다. 민재는 이 모든 의심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안을 꼼꼼히 살폈다. 혹시 서연이 남기고 간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이 앉아있던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이었다. 서연이 민재의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민재는 꽃을 꺼내 들었다. 꽃잎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꽃병 안쪽에 손을 넣어보니 아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메모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작은 글씨로 쓰인 어떤 숫자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민재는 메모지를 들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서연의 계획과 관련된 어떤 암호일까? 그는 이 메모지를 동현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동현이라면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자신이 서연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아버지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감,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구의 짖음은 단순히 낯가림이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경고였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그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연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백구는 노인의 발치에 누워 노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서연이 남긴 메모지의 암호를 풀기 위해 며칠째 잠 못 들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나갔다. 박노인은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백구는 노인의 몸 옆에 앉아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민재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 의사는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내렸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넣었던 하얀 가루가 떠올랐다. 의사는 노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심근경색이라고 말했지만 민재는 그것이 서연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증거가 없었다. 하얀 가루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말았다. 장례식 내내 서연은 민재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보였고 민재를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민재는 흔들렸다.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일까? 그녀는 정말 아버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CCTV 속 서연의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고 백구의 맹렬한 짖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장례식 후 민재는 서연에게 말했다. 미안해, 서연 씨.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서연은 그의 말에 섭섭해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재 씨.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민재 씨 곁에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는 서연이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서연이 떠난 후 민재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 그가 쓰시던 물건들. 민재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백구가 노인의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백구는 노인이 늘 앉아 책을 읽던 낡은 의자 밑을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의자 밑의 마루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백구야, 왜 그래? 여기 뭐 있어? 민재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백구는 낑낑거리며 마루를 계속해서 긁었다. 민재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곳에 비해 약간 솟아있는 마루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돋보기로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마루 틈새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쪽지였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재야, 만약 이 쪽지를 네가 본다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혹시라도 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이 집에 들어오거든 너는 절대 그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너의 어머니와 닮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쪽지의 내용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쪽지를 남겨놓으셨다니. 그리고
서연이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민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민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서연을 의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재는 쪽지를 품에 넣고 다시 CCTV를 확인했다. 백구는 노인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둔탁한 소리가 나자마자 노인에게 달려가 노인의 몸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렸다. 그리고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거실 문 쪽을 바라보며 맹렬하게 짖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민재는 백구의 짖음이 단순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구는 서연을 경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백구가 자신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모든 신호들을 민재는 무시했던 것이다. 민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는 그 영상 속에서 서연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분명 그날 집에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서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에게 독을 먹였을 것이다. 민재는 서둘러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현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사인은 심근경색인데 나는 서연이 죽인 거라고 확신해.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네가 꼭 좀 도와줘.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에 동현은 놀랐다. 그는 민재를 위로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재의 집으로 향했다. 민재의 집에서 동현은 CCTV 영상과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보았다. 동현은 의외로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심근경색은 노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CCTV 영상에는 서연이 없었잖아. 쪽지도 그녀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해. 우리는 그녀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해. 동현의 현실적인 조언에 민재는 좌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CCTV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서연이 집에 오지 않고도 아버지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민재와 동현은 CCTV 영상을 수십 번이나 돌려보았다. 그들은 서연이 방문했던 날의 영상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의 영상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러던 중 민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었다. 서연이 다녀간 날, 아버지는 그 커피잔으로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 커피잔은 아직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재는 커피잔을 들고 동현에게 말했다. 동현아, 이 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을까? 혹시 서연이 넣었던 하얀 가루의 정체가 밝혀질지도 몰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내가 직접 가져가서 의뢰해 볼게.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 이미 며칠이 지나서 흔적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 동현은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민재는 동현이 떠난 후에도 홀로 집에서 서연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흔적들을 찾았다. 그는 서연이 앉았던 소파, 그녀가 만졌을 법한 물건들,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모든 곳을 뒤졌다. 그때였다. 백구가 다시 낑낑거리며 거실 한쪽 벽을 바라보았다. 백구는 그 벽에 기대어 있던 액자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 액자는 민재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재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재의 기억 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는 백구가 왜 그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쪽지에 적혀있던 문구가 떠올랐다. 그녀는 너의 어머니와 닮았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이 어머니와 닮았다니? 민재는 서연의 사진과
어머니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그녀들의 이목구비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 특히 미소 지을 때의 인매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민재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때 백구는 액자 뒤쪽으로 코를 가져갔다. 민재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액자 뒤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민재의 어머니의 보험 계약서였다. 민재는 보험 계약서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은 민재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사고는 교통사고였다. 민재는 서서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정체, 그녀의 계획,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와 닮았다는 아버지의 쪽지까지. 민재는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의 사고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고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그는 어머니의 사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기록에는 사고의 목격자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목격자였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목격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민재는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 나이, 그리고 가족관계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고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서연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꽤 오래전부터 그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민재의 가족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고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민재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집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다. 민재는 이제 모든 것을 확신했다. 서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된 어떤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을까?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 민재는 서연의 복수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아주 어릴 적 언니와 함께 겪었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언니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서연은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해자는 민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서연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앞의 서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서연이 구하라는 사실과 그녀의 언니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며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서연이 그에게 복수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일까? 그렇다면 그 사고의 가해자는 누구일까? 민재는 서둘러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고 기록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박동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서연의 언니를 죽인 가해자였다니. 민재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민재는 서연이 왜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쪽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아버지를 증오했는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고 다정한 분이셨다. 그런 분이 어린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을 리 없다. 민재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심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백구에게 달려갔다. 백구는 민재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낑낑거리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백구야,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구는 아무 말 없이 민재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민재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민재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민재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 사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12일. 나는 운전 중이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차 앞으로 어린 두 아이가 뛰어들었다. 나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아이들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다. 나는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 사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나를 원망하며 사라져 버렸다.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나는 평생을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민재야, 만약 네가 이 일기장을 읽는다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결코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다. 민재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 사고에 대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오셨다. 서연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녀의 복수를 순순히 받아들이셨던 것이다. 민재는 서연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연의 복수심도 이해가 갔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그녀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우연이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알려주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서연의 언니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민재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언니가 사고 현장에서 들고 있던 목걸이와 서연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는 같은 것이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언니가 들고 있던 사진 속 아이는 왜 자신과 닮아 있을까? 그리고 그 목걸이는 또 무슨 의미일까? 민재는 백구가 어머니의 사진에 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백구는 처음부터 그 사진 속 아이와 서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서연이 남긴 메모지를 들고 동현에게 다시 연락했다. 동현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재야, 그게 정말이야? 네 아버지가 서연의 언니를 죽였다니. 서연이가 복수하려고 너에게 접근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 서연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가 필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서연이 남긴 메모지 암호를 해독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커피잔 성분 분석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어. 동현은 민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이 남긴 메모지를 가져가고 커피잔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후 동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재야, 커피잔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 하지만 서연이 남긴 메모지 암호를 해독했어. 그것은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 현장의 주소와 날짜였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 민재는 동현의 말에 좌절했다. 커피잔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니. 그렇다면 서연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해한 것일까? 그때 민재는 문득 생각났다. 서연은 아버지가 마실 물잔에 무언가를 넣었다. 그것은 하얀 가루였고 그는 그 가루가 독약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독약이 아니라면 민재는 서연이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서연이 넣었던 하얀 가루의 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이 너무 적어서 독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서연은 무엇을 넣었던 것일까? 민재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았다. 서연의 복수심, 아버지의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민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민재는 서연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서연 씨, 우리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네, 민재 씨, 어디서 만날까요? 민재는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 현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승낙했다. 약속 장소에 나간 민재는 서연을 기다렸다. 잠시 후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증오를 읽었다.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좋지 않네요. 서연은 민재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 기록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이게 뭐죠, 민재 씨?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과거야. 그리고 너의 과거이기도 하지. 네가 왜 나에게 접근했고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민재를 향해 미소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재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아버지의 물잔에 무언가를 넣었던 것도 알고 네가 왜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지도 알아. 그리고 내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진짜 진실도 알게 됐어. 민재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불타올랐다. 네, 맞아요.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복수했어요. 그는 내 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나는 당신에게도 복수할 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서연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복수심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셨어. 너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셨어.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일기장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일기장을 들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 담긴 진심을 읽고 혼란에 빠졌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서연의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서연의 양아버지였다. 그는 서연을 보육원에서 입양한 후 그녀를 키워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그만해. 더 이상 우리 계획을 망치지 마. 저 남자는 네 복수의 대상일 뿐이야. 서연은 양아버지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올 줄 몰랐다. 민재는 서연의 양아버지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사람이 서연의 가족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연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민재는 서연의 양아버지에게 물었다. 양아버지는 민재의 질문에 차갑게 웃었다. 나는 그저 이 아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복수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민재 씨,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민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양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서연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서연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잊었니? 이제 곧 우리의 계획이 완성될 거야. 이 남자를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양아버지는 서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서연이 단순한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종자는 바로 그녀의 양아버지였다. 민재는 서둘러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민재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핸드폰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민재는 양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양아버지는 민재의 주먹을 손쉽게 피하고 그의 팔을 비틀었다. 민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재 씨, 괜찮아요? 서연은 민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양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막아섰다. 이 남자는 네 언니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야. 너는 이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 잊지 마. 네 언니를 위해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 양아버지는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재를 향한 연민과 양아버지를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동현이 들어왔다. 동현은 민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왔던 것이다. 동현은 양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동현의 외침에 양아버지는 당황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고 그녀를 인질 삼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현은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그들은 이미 차에 올라타 도망친 후였다. 민재는 동현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서연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의지로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재는 백구를 떠올렸다. 백구는 처음부터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민재는 백구의 짖음이 단순히 낯가림이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SOS 신호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동현아, 서연이를 찾아줘. 그리고 서연이의 양아버지를 찾아줘. 그들은 단순한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어떤 조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서연이의 양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했어. 서연이도 위험해. 민재는 동현에게 부탁했다. 동현은 민재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서연과 양아버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때 민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떠올랐다. 서연이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진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양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서연의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의 양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서연의 양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아버지의 이름과 과거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는 양아버지가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민재의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민재의 아버지와 양아버지는 무슨 관계였을까? 민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 속에서 양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양아버지는 과거에 민재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려 했던 조직폭력배였다. 민재의 아버지는 그의 사기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고 양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양아버지는 민재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의 복수극의 완벽한 도구였다. 서연의 언니가 민재의 아버지에게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아버지는 서연에게 접근해 그녀의 복수심을 부추겼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민재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민재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양아버지는 서연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대신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그의 계획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민재는 서연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는 병실을 빠져나와 백구에게 달려갔다. 백구는 민재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야, 서연이를 찾아야 해. 그녀를 구해야 해. 백구는 민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민재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민재는 서연이 양아버지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동현에게 알렸다. 동현은 즉시 수사망을 넓혔고 서연과 양아버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민재는 동현의 도움을 받아 서연의 과거와 양아버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 현장에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목격자는 바로 민재의 아버지였다. 민재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서연과 그녀의 언니를 도우려 했고 양아버지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민재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서연의 언니를 채태워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언니를 죽이고 사고 현장에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는 서연의 언니를 죽인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서연의 언니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양아버지가 민재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다. 동현아,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양아버지가 서연의 언니를 죽인 거야. 민재는 동현에게 소리쳤다. 동현은 민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양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서연이를 구해야 해. 서연이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그녀는 지금도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거야. 동현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구하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양아버지가 심어준 거짓된 복수심이었다. 민재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민재와 동현은 백구와 함께 서연과 양아버지의 행방을 쫓았다. 백구는 민재의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냄새를 맡고 서연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가지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백구는 민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때 동현에게 연락이 왔다. 서연과 양아버지의 행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양아버지가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폐공장에 숨어 있었다. 민재는 동현과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 안에는 서연이 양아버지에게 붙잡혀 있었다. 양아버지는 서연을 인질로 삼아 민재를 협박했다. 박민재, 네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재는 양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서연 씨는 죄가 없어. 모든 것은 당신의 계획이잖아. 서연 씨를 놓아줘. 양아버지는 민재의 말에 비웃었다. 이 아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양아버지는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민재는 그 순간 백구를 보았다. 백구는 양아버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양아버지가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는 순간 민재는 백구를 보았다. 백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양아버지의 뒤로 다가가고 있었다. 민재는 양아버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소리쳤다. 네가 서연 씨의 언니를 죽였다는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했어. 네가 민재 씨 아버지를 누명 씌웠다는 것도 알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민재의 말에 양아버지는 순간 당황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 백구가 양아버지의 다리를 물었다. 양아버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고 서연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연 씨, 이쪽으로 와. 민재는 서연에게 소리쳤다. 서연은 민재를 향해 달려갔고 양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때 동현이 이끄는 경찰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양아버지는 체념한 듯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서연은 민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양아버지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진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재의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는 사실.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양아버지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괴로워했다. 미안해요. 민재 씨,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괜찮아, 서연 씨. 괜찮아.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이었어. 서연 씨 잘못이 아니야. 민재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더 크게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결국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경찰서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계획대로 민재의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그가 돌아가시는 그날 밤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쓰시던 약에 독극물을 투여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그 약이 그의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양아버지에게 복수심에 눈이 멀어 조종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동현은 서연의 자백과 민재가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양아버지를 체포했다.
양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은 서연의 증언과 민재의 아버지 일기장, 그리고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양아버지의 지문 등을 통해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민재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재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가 양아버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민재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제가 당신에게 해준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빚 같은 거 없어.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자. 민재와 서연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양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서연에게 복수심을 부추겨 자신의 복수극에 이용하려 했던 것을 뉘우쳤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나의 복수심이 너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네 언니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때 나는 그저 네 언니를 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다. 나는 평생을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서연은 양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양아버지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진범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민재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은 민재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재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와 서연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다. 민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당신을 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양아버지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디 서연 씨를 용서해 주세요. 민재의 말에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민재와 서연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백구는 그들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백구는 민재와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민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민재의 아버지를 지키려 했고 민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가족이었다. 민재는 백구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다. 그는 백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다. 백구는 민재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민재와 서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민재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혼에게 그들의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 후 민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서연의 언니를 기리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 재단은 서연의 언니처럼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서연은 민재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다. 민재와 서연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불우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백구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다. 백구는 민재와 서연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었다. 서연은 민재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백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백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민재는 서연의 말에 미소 지었다. 맞아.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는 내 가족이야. 그리고 그는 내게 많은 것을 알려줬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진심을 영영 몰랐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음모도 밝혀내지 못했을 거고. 민재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매일매일 감동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 재단에 기부된 돈으로 작은 학교를 하나 짓고 싶어요. 저처럼 불우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제 언니의 이름을 따서 은서 학교라고 짓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민재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서연 씨.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서연 씨의 언니는 분명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민재와 서연은 함께 은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다. 학교가 완공되던 날, 민재와 서연은 학생들과 함께 졸업식을 축하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민재와 서연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때 민재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드립니다, 민재 씨. 학교가 정말 멋지네요.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의 양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민재와 서연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양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서연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제 복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민재 씨와 서연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양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민재와 서연에게 사죄했다. 민재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렸다. 서연은 양아버지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양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이미 양아버님을 용서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의 말에 양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을 안아주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양아버지는 민재에게도 사죄했다. 민재 씨, 제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아버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리고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재의 말에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와 서연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양아버지가 떠난 후 민재와 서연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민재와 서연은 은서 학교를 운영하며 불우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백구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다. 백구는 민재와 서연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었다. 민재와 서연은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아들 박하주는 백구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하주는 백구의 곁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고 백구는 하준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였다. 어느 날 하준이 백구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하준은 백구와 함께 공을 던지고 있었는데 공이 담장 밖으로 굴러갔다. 하준은 공을 주우러 담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백구가 하준의 앞을 막아섰다.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담장 밖을 향해 짖었다. 하준은 백구의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와 서연은 하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백구의 이상 행동에 의아해했다. 백구야, 왜 그래? 하준이한테 왜 짖는 거야? 민재는 백구에게 물었다. 백구는 민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담장 밖을 향해 짖었다. 민재는 백구의 행동에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담장 밖을 내다보았다. 담장 밖에는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민재는 승합차 안에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민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도망쳤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은 누군가? 그리고 왜 하준이를 노렸을까? 민재는 그들이 양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직감했다. 양아버지의 복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민재는 하준이를 안아주며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하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문을 잠가. 내가 백구와 함께 밖을 지킬게. 서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백구와 함께 뒷마당에 서서 수상한 승합차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하준이는 위험했을 거야. 민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구는 민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민재의 손을 핥았다. 민재는 서연의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아버지는 민재의 전화를 받자마자 놀랐다. 민재 씨, 무슨 일입니까? 혹시 제 부하들이 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양아버지는 민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놀라며 물었다. 민재는 양아버지에게 말했다. 양아버님의 부하들이 하준이를 노렸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양아버님은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다시는 양아버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민재의 경고에 양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장 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양아버지는 민재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재는 양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는 양아버지가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서연에게 양아버지의 복수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백구와 함께 하준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백구와 함께 하준이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었다. 백구는 하준이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백구는 하준이를 지키는 민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민재는 백구와 함께 하준이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하준이는 백구와 함께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났다. 민재와 서연은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백구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다. 민재와 서연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준이는 백구와 함께 무럭무럭 자랐고 은서 학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재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학교를 더 확장했고 서연은 교장으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었다. 백구는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민재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하준이는 민재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민재는 하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때 민재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재 씨, 오랜만입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의 양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민재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는 바로 서연의 양아버지의 부하였다. 민재는 양아버지와 그의 부하를 경계하며 하준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양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준이의 입학식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하준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민재는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 양아버님,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민재의 단호한 말에 양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민재 씨, 다시는 민재 씨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민재는 양아버지의 부탁에 의아해했다. 양아버지는 민재에게 말했다. 제가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요. 양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는 양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양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연 씨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재의 말에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부하는 민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양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민재는 그녀의 미소에 불길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하준이의 입학식이 끝난 후 민재와 서연은 하준이의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민재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서연의 양아버지의 부하였다. 문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민재 씨,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지.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믿었지.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내게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지시했지. 민재는 문자를 읽고 경악했다.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니.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민재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여주지 않고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무슨 헛소리야.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민재의 답장에 부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박민재 씨,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지. 그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용했지. 당신의 어머니는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되었지. 그래서 그는 내게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지시했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사랑을 받았지. 민재는 더 이상 문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때 서연이 민재의 핸드폰을 빼앗아 문자를 읽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재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이것은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 여자는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민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일기장에는 민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서연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민재 씨, 당신의 아버지는 왜 내 언니를 죽인 가해자를 용서했죠? 왜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서연의 말에 민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백구가 민재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백구는 민재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민재의 손을 핥았다. 민재는 백구의 행동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내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어. 그리고 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어. 민재와 서연은 함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민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민재의 어머니, 그리고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여자는 바로 서연의 양아버지의 부하였다. 민재는 그 사진을 들고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 씨, 이 여자는 서연 씨의 양아버지의 부하야. 그리고 내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나 봐. 서연은 사진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민재의 어머니와 부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때 백구가 사진 속 부하의 얼굴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민재는 백구의 행동에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백구의 냄새를 따라 사진 뒤를 뜯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민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다. 동영상 파일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죽던 날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부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부하는 민재의 어머니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는 부에게 민재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민재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는 민재의 아버지가 그녀의 언니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 부하가 민재의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운전하던 차가 서연의 언니를 치었던 것이다. 민재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는 민재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벌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하가 민재의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벌인 사고였다. 그리고 민재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에게 서연의 언니가 죽은 사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민재는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후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때 민재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재야, 네가 이 일기장을 읽는다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결코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일기장 속 글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서연의 언니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어머니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민재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민재의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아버지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민재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에 민재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민재 씨,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의 위로에 민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민재와 서연은 동현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동현은 민재의 아버지의 죄를 밝혀내고 서연의 양아버지의 부하를 체포했다. 부하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감옥에 갇혔다. 민재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재와 서연은 은서 학교를 운영하며 불우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백구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다. 백구는 민재와 서연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었다.